걷기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생명. 어제 또 한 생명이 내 손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노인의 얼굴이 아직도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80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걷던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걸으셨던 분. 그가 믿었던 한마디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 그 믿음이 결국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같은 믿음으로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 저녁마다 열심히 걸으며 이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매일 걷는 그 걸음이 언젠가는 당신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음의 정지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 말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차분히 현실을 들여다 보시죠. 70세를 넘긴 노인이 단 한 번 넘어지면 그중 절반 이상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로부터 1년 안에 생을 마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삶의 끝을 맞이한 수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속으로 드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삶의 마지막을 지켜본 자로서 전하는 진실. 저는 지성무입니다. 올해로 80을 맞았고 여전히 선염의사로 수술실에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을 돌봐왔고 그 속에서 생과 사의 전기를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증손자를 안고 15km를 걷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정말 단순합니다. 저는 걷기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씩 근육이 사라지고 균형 감각은 점점 무뎌지며 뼈는 속이 딘 습관지처럼 연약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걷는 것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 작은 두려움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강력한 동력이 될 테니까요.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가 자녀에게 짐이 될지 혹은 한직차고 자립적인 삶의 마지막 잔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이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건강을 위한 4가지 지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지켜본 지가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철학입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방법, 이 4가지 지혜만 함께 실천하신다면 넘어질 확률은 무려 38%나 감소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42%나 증가하며 기억력 역시 27%나 향상됩니다.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근육을 키우는 저항운동. 노화의 가장 조용한 적에 맞서는 것. 당신의 뼈와 근육은 마치 기왓장 없는 지붕과 같다. 그 위를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도 결국은 무너진다. 많은 이들이 모릅니다. 노년 뒤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근육입니다. 70대가 되면 해마다 2%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몸의 지탱력이 해마다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걷기는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근육은 저항운동, 다시 말해 몸에 적절한 부하를 주는 움직임으로만 유지되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라.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스쿼트.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기 등은 단순한 움직임처럼 보여도 녹아든 근육에는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운동이 주는 효과는 단순히 몸이 튼튼해진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내 삶을 내 몸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 점적 운동, 한 발로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미끄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버틸 줄 몰라서 넘어진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훈련하지 않으면 급격히 떨어지며 한 번 넘어지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삶의 질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를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서기, 발끝으로 서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몸의 중심을 되찾아주고 넘어짐을 방지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정리해봅니다. 몸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력을 지키는 정신운동 쓰지 않으면 녹슬고 멈추면 퇴가 된다. 몸이 늙기 시작할 때 마음을 먼저 다잡아야 한다. 정신이 먼저 흐려지면 몸은 더 빨리 무너진다. 우리는 종종 몸만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생물학적 육체 그 이상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 관계, 태도, 심지어 식욕과 수면까지도 뇌라는 기관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단지 근육뿐 아니라 인지 능력도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익숙했던 이름이 낯설어지며 방금 전 들었던 말조차 금세 사라져버리죠.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며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뇌는 훈련할 수 있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자극을 주면 그 기능은 충분히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75세 이상의 노인 5,000명을 10년간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한 사람들보다 기억력 훈련과 정신적 자극을 경험한 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명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신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매일 새로운 것을 외워보세요. 시 한 편, 전화번호 하나라도 좋습니다. 손으로 글을 써보는 것,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 악기를 다루거나 퍼즐을 맞추는 활동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깨우고 감정을 정돈하며 우리 존재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육체도 삶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관절과 유연성을 회복하는 유연성 운동, 삶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마지막 끈.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 유연성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생의 품격이다. 우리는 종종 뼈와 근육만을 생각하지만 노년 뒤의 진짜 불편함은 관절과 유연성의 감소에서 시작됩니다. 박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걷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몸이 잠시 휘청이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뼈가 부러졌고 그 뒤로 반년 넘게 침대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되 부드럽지 못한 몸은 작은 충격에도 속절없이 부서집니다. 유연성 운동이란 관절과 근육 사이의 유동성을 회복시키고 몸의 탄성과 회복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과 다리를 천천히 늘려보세요. 목과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상체를 숙여보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전신 유연성 훈련은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이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삶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끈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숫자가 아니라 반전이다. 건강이란 젊음이 아니라 준비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지혜. 근육을 살리는 저항 운동, 균형을 지키는 정적 운동, 뇌를 살리는 정신 운동, 부드럽게 이어지는 유연성 운동. 이 4가지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켜내는 철학이며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성찰의 도구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부터 매일 쉬고 끝만 실천한다면 1년 뒤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녀에게 짐이 아니다.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작은 신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노년의 식사. 어떻게 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이번들이 당신께 작지만 반한 정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 뒤에 식사 늙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걷기보다 중요한 운동이 있었듯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겨진 함정들 또한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균형을 단련하는 정적 운동, 작은 중심이 인생을 지탱한다. 세상의 거대한 바람도 몸의 중심이 단단하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다? 이미 늦었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니, 미성한 오해입니다. 과학은, 아니 수많은 연구들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0세의 운동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반응하고 지금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8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단 몇 달 동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을 성실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근육량은 평균 13% 증가했고 균형 감각은 무려 26%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진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 균형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시라. 이 글은 단순한 운동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구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 감각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바로 한발서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가볍게 손을 얹고 한쪽 발을 들어 올려 10초간 서보세요. 처음엔 5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시도해 보십시오.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몸은 더욱 민감하게 중심을 잡으려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넘어지지 않기 위한 심장의 반사신경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간단한 회전 동작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만약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 동작은 귀 안의 전정기관을 자극하여 어지럼증을 완화하고 낙산의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균형 감각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살리는 저항 운동, 뼈를 감싸고 생명을 지탱하는 기동. 나이든 몸이 아니라 멈춘 근육이 우리를 쓰러뜨린다.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편견. 그 편견이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을 경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골격을 감싸는 기둥이자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의 중심축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고통이 되고 계단 앞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작은 실수 하나, 한 번의 낙상, 그것이 뼈를 부러뜨리고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제 환자. 올해로 1년이 넘은 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7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 화장실에서 살짝 몸이 휘청인 순간 무릎이 꺾이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뒤로 석 달 넘게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걷기만으로는 노화로 인한 근육 약화나 균형 감각 저하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처럼 주름지지도 않고 표정처럼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당장 집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결표 의자 활용 운동 결표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 단순해 보이지만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5회 정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힘들다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활용하세요. 안정감 있게 시작하면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촉진하고 내가 내 몸을 다시 다스릴 수 있다는 강력한 자율성과 주체성을 심어줍니다. 심장을 깨우는 유산소 운동, 삶을 움직이게 하는 리듬의 힘. 삶은 숨쉬는 만큼 이어지고 움직이는 만큼 깊어진다. 앞서 우리는 근력과 균형, 유연성이라는 3가지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지혜로 삶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심장과 폐를 단련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우리 존재 자체의 환영의 글씨를 다시 지키는 행위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30분이라는 숫자가 부담되신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냥 느릿느릿 걷는 것과 발을 크게 흔들며 약간 힘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엔 5분으로 시작하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10분, 15분, 그리고 30분까지 늘려보세요. 심장이 살짝 뛰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속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시험 또한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노년기에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은 몸을 감싸고 체중의 부담을 덜어주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심장과 폐는 충분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수영장이 있다면 일주일에 2, 3회만 방문해보세요. 시중 체조, 시중 스트레칭 역시 효과적입니다. 땀은 흘리지 않지만 속은 움직이고 심장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자전거 타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정식 실내 자전거는 넘어질 위험이 없어 안전하며 TV를 보면서 10분씩 페달을 밟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운동의 힘은 지속성에 있다 연구로 확인된 변화. 이 4가지 운동을 동시에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는 놀랍도록 드라마틱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했을 때보다 근육은 7배, 증형 감각은 4배 이상 향상되며 기억력과 사고력까지 또렷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30% 낮다. 운동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지키는 힘, 자아를 유지하는 마지막 등 신의 품위를 지켜지는 정신의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 운동은 약이다. 복용법을 지켜야. 운동은 약이다. 그러나 잘못 쓰면 독이 된다.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따라 하다가 오히려 몸을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지난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결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망가졌을 때 결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운동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30분, 50회씩 하는 건 오히려 독입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진짜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통증은 참아야 할 신호가 아니라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운동 도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무리해서 계속하면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3. 기구나 도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세요. 의자를 활용할 땐 반드시 고정된 것을 사용하십시오. 물병이나 종량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고 점차 늘리세요. 4. 전문가의 조언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한 후 운동을 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삶을 돌리는 힘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리타지 운동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의 핵심 원칙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 후반은 바뀔 수 있다. 건강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하거나 비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의 광고 시간에 목을 돌리는 것, 물 끓는 동안 다리를 뻗는 것, 잠깐의 전화대기 시간에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것, 이런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당신의 몸을, 마음을, 삶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노년의 식사법, 정을 키우는 음식과 생명을 살리는 한 끼. 운동만큼이나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식사, 절대 먹어선 안 될 음식 5가지와 꼭 챙겨야 할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반찬이, 습관처럼 마시는 그 국물이 몰랐던 사이에 건강을 좀 먹고 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삶을 지키는 지혜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한 삶, 당신의 존엄 있는 노년, 그리고 당신의 더 긴 하루를 응원하며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운동은 약이가 그러나 구경법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 한 바람도 불시에 불면 태풍이 되고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 운동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반대로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돌봐드린 환자 중 79세의 김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하셨습니다. 화면 속 젊은 트레이너가 경쾌한 리듬으로 동작을 보여주자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셨지요. 하지만 준비 운동도 없이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동작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실수는 결코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천천히 점진적으로라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순간 운동은 더 이상 건강의 도구가 아닌 몸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모든 운동의 기본 철학. 찬줄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조심스레 담그듯 운동도 서서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횟수, 빠른 속도로 시작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은 급격한 자극에 적응하지 못하고 근육통이 심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며 심하면 부상으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욕심내지 말고 매일 한 발자취만 앞으로 나아가기입니다. 통증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멈춤의 언어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통증은 참아야 할 것이 아니다. 멈추라는 몸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운동 중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중단하시라. 가벼운 뻐근함은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다릅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동별 안전 수칙 한 동작, 한 호흡까지 신중하게요. 1. 등용 운동,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훈련. 한 발 쏘기와 같은 등용 운동은
넘어질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벽이나 의자처럼 간단한 지지물을 짚고 시작하시라. 처음엔 5초만 거쳐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납니다. 눈을 감는 훈련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3초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작은 시작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주변 환경을 살펴보세요.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 미끄러운 바다, 닿지 않은 조명, 도울 위험 요소입니다. 가능하다면 카페트 위나 논스림 매트 위에서 진행하시고 양말보다는 맨발이나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하세요. 또한 식사 직후에는 피하십시오. 음식물이 소화되기 전에는 어지럼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규칙적이고 편안한 호흡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근력운동 관절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렇게 되면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생기며 통증과 관절 손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활용하고 처음엔 높은 의자로 시작해 점차 낮춰가세요. 팔걸이나 지지대를 활용하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정확한 자세가 많은 횟수보다 중요합니다. 오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확하고 안정된 동작 오래가 불완전한 동작 20회보다 훨씬 값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부 삶을 되살리는 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 한 호흡, 한 움직임이 앞으로의 수십 년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 기억하시나요? 근육을 다지는 정적 운동, 근육을 틔우는 저항 운동, 정신을 띄우는 닝지 운동, 심장을 살리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운동은 약이다. 그러나 약은 복용법을 지켜야만 몸을 이롭다. 다음 이야기 예고 당신의 식탁의 건강을 알아가는 음식은 무엇인가? 운동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면 음식은 그 몸을 유지시켜주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그 연료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다음 편에서는 노년기의 식습관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음식과 꼭 챙겨야 할 3가지 식재료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것이 당신의 뼈를 무너뜨리고 지옥을 흐리게 하며 심장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을 위한 지혜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운동은 약이다. 복용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2. 운동별 안전 실천법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래요. 좋은 의도는 때로 위험하다. 지식 없는 실행은 몸을 살리기보다 해칠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겼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다 다치는 이유는 마음이 앞서고 몸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동별로 반드시 기억해야 하여 안전수칙과 효과적인 실천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절과 근육, 그리고 체내 후방의 통일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1.
의자를 활용한 근력 운동. 의자 하나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의자가 흔들리는 의자 혹은 바퀴가 달린 의자라면 당신은 이미 등형의 위험 위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반드시 간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를 선택하세요. 의자의 높이는 무릎과 수평이거나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너무 높으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며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운동할 때는 팔은 의자 아래에 가볍게 놓고 등을 곧게 편 상태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벅지가 살짝 뻐근한 것은 괜찮지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자세를 점검하세요. 2. 택지면을 이용한 팔 운동. 무거운 것보다 지속 가능한 것을 들어라. 처음부터 물을 가득 채운 점을 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열정이 아닌 관절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물의 양을 절반 정도만 채우고 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천천히 증량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무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과 리듬입니다. 운동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말고 동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호흡을 유지하세요. 숨을 멈춘 채 팔을 들어 올리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어지럼증이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작은 움직임이 중심을 바꾼다. 이 간단해 보이는 동작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서세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갑작스럽게 빠르게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 발목의 인대와 아킬레스건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며 심한 경우 파열의 위험까지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그 리듬이 당신의 건든 힘, 서 있는 중심, 일어서는 안정감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는 운동, 하루는 휴식. 이런 식으로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근육 성장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반복은 근육을 쉬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치게 합니다. 4.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은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위한 기도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가 기본 원칙입니다. 아픈 만큼 효과 있다는 말은 잘못된 신화일 뿐입니다. 고통이 느껴질 만큼의 강한 스트레칭은 근육을 찢거나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목 스트레칭 주의사항. 목을 돌릴 때는 갑작스런 젖힘, 뒤로 꺾기 금지. 특히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겐 매우 위험합니다.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세요. 어깨 스트레칭 실전 팁. 처음엔 작은 원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원에 키워가며 가동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하세요. 허리 숙이기 스트레칭. 절대 갑자기 숙이지 마세요. 허리를 천천히 굽히며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무릎을 약간 굽혀주면 허리에 무리가 덜 갑니다. 결론 움직임은 정보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그 자체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와 실천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도하는 그 운동 하나, 그 자세 하나,
그 호흡 하나가 당신의 식년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탁.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운동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면 이제 그 몸에 채워 넣을 에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에 식사병을 부르는 음식과 생명을 연장하는 한 끼에 대해 보다 깊이 있길 바랄 예정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당신의 관절을 약하게 만들고 뇌를 흐리게 하며 심장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다음 편에서 꼭 다시 듣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의 생의 품위와 건강한 여생을 지키는 길잡이로 이 자리에 살아있겠습니다. 운동은 느린 나무처럼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지혜돼요. 운동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다. 단단히 내려야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4가지 운동, 그리고 그에 맞는 올바른 실천법을 차근차근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하면서도 자주 놓치기 쉬운 지침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몸을 끝까지 지켜줄 운동 철학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직전에서 멈추세요. 운동 중 어느 시점에서든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전 단계에서 멈춰야 합니다. 한 걸음 덜하는 욕심보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각이 노년의 운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스트레칭은 근육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안을 가볍게 걷거나 팔과 다리를 흔들어 체온을 살짝 올리고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한 그때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스트레칭은 자세를 취한 뒤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 시간 동안 몸 안의 긴장이 천천히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며 당신의 몸은 열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세를 풀 때도 쭉 놓아버리지 마세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몸의 예의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면보다 신발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를 할 때는 평평하고 단단한 길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한 땅, 미끄러운 보도, 점사가 심한 길은 넘어짐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내리는 겨울날, 시야 아래의 여름 햇살 속에서도 실외 운동은 취하고 실내에서 개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발은 당신의 관절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맨발이나 슬리퍼는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척추로 전해져 오히려 몸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실내에서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세요. 자전거 운동을 할 땐 실내 고정식 자전거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실내 자전거를 탈 적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세요. 길이 미끄럽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머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비입니다. 신이차서 말조차 어렵다면 이미 지나쳤다는 신호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적절한 강도는 간단합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숨 참기. 이 정도가 적당한 강도입니다. 만약 운동 중에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은 식사 직후에 하지 마세요. 음식물 위에 먹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숭어근련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숭어가 어느 정도 끝난 후가 가장 적절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점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증이 없다고 해서 우리 몸이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 전 1컵, 운동 중 1컵, 운동 후 1컵, 이 3번의 물 1잔이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방트입니다. 탈수는 노년기 건강에 매우 위험하며 심장과 심장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당신이 산지 앓고 있는 만성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은 운동 방식과 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약은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고 어떤 약은 혈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것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의 첫걸음입니다. 결론, 운동은 느린 나무처럼 자랍니다. 운동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은 마치 아주 천천히 자라는 나무처럼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 만에 열매를 바라지 마세요. 진정한 전환은 꾸준히 쌓인 시간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몸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다시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7노년의 식탁 위 건강을 알아가는 음식은 무엇입니다? 이제 운동의 지혜를 충분히 배웠다면 이제는 당신의 식탁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기에 식사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꼭 챙겨야 할 식재료에 대해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움직임에는 건강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함께 확인해보시다. 마무리하며 작지만 위대한 전환은 오늘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은 몸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운동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당신의 하루를 다시 밝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운동과 주의사항, 이건 단지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혹시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셔도 좋고 창든 한 가지 운동만 골라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당장 전부를 완벽히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다시 한 번. 이 작은 실천들이 결국 당신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영상을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해 두세요.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얘야, 이 영상 좀 저장해준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잘만 하면 최고의 약이지만 방법을 잘못 알고 시작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처럼 평범한 분들의 기고만 전하. 이제 제가 직접 만났던 최근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루하루는 혼자 계신 작은 실천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는 기적처럼 눈부셨습니다. 87세 김옥순 할머니 지팡이 없이 다시 걷다. 김옥순 할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낙산 사고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뒤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운동을 6개월 동안 성실히 따라 하신 끝에 이젠 집안일 없이도 마을을 산책하시고 시장도 혼자 다니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고를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분이 화나지 웃으며 남긴 한마디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76세 박정욱 할아버지 다시 아이처럼 뛰다.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알아오신 박정욱 할아버지는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땐 손주 한 번 안아주는 것도 힘겨우셨습니다. 하지만 1년간 꾸준히 운동을 실천한 결과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요즘은 손주와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며 웃음 짓는 하루를 보내십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그 말은 단지 몸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92세 이순자 할머니 의미 없는 하루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분. 92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고 하루하루는 무기력하게 흘러가지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그분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운동해야지. 그 생각 하나에 힘이 나요. 예전엔 하루가 그냥 흘러갔는데 요즘은 살아가는 의미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근처 어르신들께 운동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믿으며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화면 앞에서 이걸 나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당신도 내일은 다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노년의 식탁에서 멀리 해야 할 음식, 가까이해야 할 식재료. 다음 편에서는 노화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식사의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고기, 밥상 위의 그 간식이 모르게 당신의 뼈와 기억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면 끝내주며 오늘의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씁니다. 무서운 전화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성실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한 4가지 운동,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 역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과 같은 지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가 당신이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원 침대에 누워 자신을 원망하며 속으로 되뇌는 날, 그때 조금만 더 몸을 움직였더라면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전화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것이 다만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 짧은 영상 한 편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5가지 실천 습관. 꾸준함이 곧 기적이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꾸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잊지 않고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기. 루틴 속에 운동을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직후 혹은 뉴스 볼 때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일상 속 흐름과 함께하는 운동은 더 오래갑니다. 운동 튜닝더 만들기.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씩 쳐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늘어나는 동그라미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은 동기부여로 돌아옵니다.
함께하는 운동 친구 만들기. 배우자,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함께하면 2배의 즐거움과 3배의 지속력이 생깁니다. 혼자보다 함께일 때 팀기보단 점유가 더 커집니다. 처음부터 무리 가지 않기. 오늘은 5분만 해본다. 그 작고 가벼운 시작이 큰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일주일 동안 꾸준히 운동했다면 좋아하는 음식 한 끼, 책 한 권, 음악 한 곡으로 내가 해냈다는 기쁨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저는 올해로 88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운동 덕분에 저는 지금도 시술실에 서서 몇 시간씩 집중할 수 있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마음과 습관은 나이를 거슬러 갑니다. 운동의 효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찾아올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 하루를 버티는 연약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걸어나가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단단한 모습인가요? 그 선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단 5분만. 제경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든, 스트레칭이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천분장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해야만 몸이 무너지지 않고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노년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노년기 식사와 영양, 꼭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되살리는 영양관리의 핵심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루 3끼. 그저 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다시 살리는 식사가 되도록 함께 지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단단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